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영입니다. 지금 정의연 문제 또는 정신대 문제의 윤미향, 비례민주당의 국회의원인 윤미향이는 지금 좌파 진보의 추악한 민낯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이런 자가 나오면은 창피함을 알고, 그죠? 강변은 안 합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과 조국 사태를 보면은 창피한 걸 모르는 집단입니다. 이 윤미향 사건을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건 친일과 반일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친일을 하는 국민이 있고 우리나라 식민 통치 36년을 옹호하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또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어느 누가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 윤미향 사건이 터지는 것은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이 여인은 비례대표가 당선될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당선되기 전부터 추천할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그때 저도 한번 올렸어요. 윤미향과 심상정이 쌈쌍둥이 같이 닮았다 해가지고 한번 올려서 윤미향 이런 여인은 절대 비례대표가 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 올렸는데 이 윤미향 사건이 터지고 이제 한 열흘쯤 되는데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친일 대 반일로 또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가짜다는 거죠. 조국 사태 때도 뭐 그러고 한일 무역 갈등 때도 뭐 그러고 보면은 얘네들이 친일과 반일로 몰고 갔죠. 조국을 옹호하고 한일 무역 갈등을 옹호하는 사람들 또는 윤미향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반일이라 하고, 그죠? 또, 그것을 비판하는 보수 진영이나 합리적인 지성들, 합리적인 국민들을 갖다가 친일로 몰고 갔다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 그런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거는 조기도 그렇고 윤미향이도 그렇고 이런 애들을 보면은 이거는 인간의 상식이나 근본적인 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조기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똑같이 약자의 권리를 탈취했다, 강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정권이 있으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문재인 정권, 이런 애들이. 이것들이 다 죽어서 패족이라고 지들이, 자칭 패족이라고 하고, 완전히 좀비와 같이, 바퀴벌레 같이 변한 것들이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보수 진영이나 또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국민들이 잘못해서 힘이 딸려서 이런 정권을 탄생시키고 190석까지 의석을 주니 이게 오만을 넘어 인간의 양심과 근본을 갖다가 뒤집어는 이런 추악한 것들을 갖다가 추악한 인간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기들은 옳다 하고 주장하는 게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불쌍한 위안부 불쌍하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국치였고 민족의 국치였고 거기에 핵심이 징용 징병에 있었죠. 독립투사하는 분들도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근데 불쌍한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길바닥에서 앵벌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원금이나 국가보조금이 이런 한 푼도 어디에 썼는지 확실히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밝히겠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윤미향이 같은 애들이나 윤미향을 갖다가 보호하는 민주당 애들은 얘네들은 지금 국회에 갈 게 아니라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조국에도 감옥에 가야 되는데 지금 조국이는 구속도 안 되고 정경심이도 풀려나고 조국의 동생 조건이도 풀려났어요. 오늘 보니까 한심한 겁니다. 이거 힘을 갖다가 우리가 뺏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음? 이거는 유미양이라는 여인을 보면 한신대를 나왔는데, 한신대가 그 대표적인 좌파 양성소죠. 기독교 대학, 그 성공회 대학도 그렇고 좌파 양성소인데, 거기를 나와가지고 이화여대 가서 뭐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무슨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또 여자대학원 가가지고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을 석사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주로 가는 게 보면 사회복지학과 이런 거, 지들이 사회복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학력 세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복지학과 이런 거는. 어느 대학이든지 그게 아까 그 커트라인이 제일 낮아요.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학과도 별로 없고, 솔직히. 그죠? 그게 미션 스쿨에 주로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데 얘 같은 경우가 이 학벌을 보나 경력을 보나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지 말로는 30년을 위안부 문제로 봉사했다. 할머니를 위해서 했다라는데 지금 위안부 문제로 해가지고 지가 30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도구로 삼아가지고 즉 도구로 삼아가지고 할머니를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그거로 갖다가 국회까지 입성하고 이게 전형적인 길거리 좌파들, 돌멩이 좌파들의 민낯이고 현재 586 주사파들의 민낯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참으로 싫은 인간들인데 이거 말하기도 귀찮아요, 솔직히. 근데 뭐 도덕적인 문제가 이 정권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이다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2022년 가면 이 정권을 무너뜨릴 무기는 두 개가 있어요.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근데 그게 의외로 나는 급반등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권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건 도덕적인 것뿐이 없다. 도덕적인 문제가 앞으로 계속 튀어나와요. 원래 586 주사파들이 민낯이 그거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586 주사파들이 말을 하는 것은 공이라 그러죠. 공정한 경제, 공정한 정의 뭐 이런 걸 말하는데 공의가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보면은 주사파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자본주의에 물들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싫어하는 건데 지금 계속 튀어나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튀어나오는데 오늘 그 수요 집회를 열렸는데 거기가 가지고 이나익이라는 중앙대 교수 그 이사장이라는 애가 개인적 횡령, 자금 횡령이나 불법 운용은 절대 없다. 그래서 세부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거부한다. 이렇게 나오고 또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일주일 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윤미향이가 교도소에 있는 남편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다. 92살 먹은 사람. 그러니까 위안부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아픔의 문제고 역사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유명해지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았죠. 이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지지를 받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위안부 같은 거를 갖다 공격을 못했죠. 정의연이나 정대협 이런 걸 공격을 못했는데 이 남편이라는 친구가 간첩 사건이 연루돼서 보상금을 뭐 2억 7천만 원 받고 그러나 결국은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간첩과 마찬가지야. 그리고 뭐 이석기하고도 친하고 언더 조직하고 친한 애들이 언더들이었다고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그런데 윤미향이가 자꾸 부탁을 해가지고 윤미향이 남편이란 사람이 교도소에 있을 때 탄원서도 써주고 면회도 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윤미향이가 자꾸 해달라 해서 갔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됐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까지 끝까지 빨아먹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보수 진영에서 윤미향 사건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의 양심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사실관계를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나와가지고 언론을 또 탓하죠. 언론에서 다뤄지는 방식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친일과 보수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해버려요. 조국 사태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보면은, 이 정의연을 갖다가 친일 세력과 보수 세력의 도덕성을 흠집을 낸다. 그래서 우리는 우습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윤미향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다. 극우 세력이다. 친일 세력이다.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몰고 가니까 여기서 프레임을 우리가 또 한 번 말릴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두드릴 수뿐이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윤미향의 문제는. 그래서 지금 윤미향이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지금 자유시민,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고 이 사람들이 윤미향이하고 그러니까 정의연하고 윤미향이하고 이나영을 갖다가 횡령,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버리죠. 횡령과 사기로.
제가 어제 그렇게 계속 그랬죠. 이거는 100% 횡령과 사기다. 얘네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왜 NGO가 공개를 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김경률이나 일반 회계사들이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이라는 거는 그거는 깜빵 갈 일이고 100% 횡령이다. 이렇게 그냥 비판을 해도 우리 공개 못해. 회계 내역을 공개 못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 못해. 이렇게 뻔뻔해요. 아주 뻔뻔해. 그러면서 말해 얘네들이 하는 말에 뭐예요? 조국이가 6개월 동안 탈탈탈탈 틀린 게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국 6개월 틀리고 지금도 건재해요. 그러니까 조국이나 정경시간제 얘들이 하겠다는 거야. 지금 보면은. 응? 그리고 돈을 갖다가 윤미향이 같은 경우는 이 정대협이나 정의연, 윤미향이가 이사장을 있었을 때 정대협이나 정의연 소식지 같은 거, 얘네들 뭐 이런 선전선동이나 소식지나 잡지 같은 거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갖다가 자기 남편 회사한테 준다는 거예요. 남편 회사한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응?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 김두관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을 걸고 나온다고 지금. 그래, 하트링이 같은 경우는 말하기를, 그게 어떻게 반일 친일 프레임이냐? 돈의 문제 아니냐? 할머니 돈 다 어디 갔느냐? 그 회계를 해서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 공개하라. 그거면 끝나는 건다 하는데, 전 민주당, 현 정권에서, 현 정권에서 이 정의연이라는 이 시민단체 하나 막기 위해서, 전부 다 들고 나오면서 윤미향이를 방어한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나 사회 집단이면 이렇게 방어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참패를 했어요. 네 번의 선거에서. 그러니까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를 다시 개발해야 되고. 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쓰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할머니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다고 치매로 몰고 갔잖아요. 치매로. 근데 그 할머니가 계속 똑똑해. 아주 명석해, 머리가. 그죠? 다 기억하고 다 말을 했는데도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할머니한테 사과드렸다 그러는데 할머니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근데 분란이 일어나니까,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언론이나 모든 게. 근데 우리가 자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난 떠오르더라고요. 조국, 정경심, 문재인, 민주당, 586 이런 애들이 다 떠올라요. 그 얘네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야.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과 또는 미래통합당과 친일 세력이 자기들을 갖다가 강박 압박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지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최대의 권력 집단임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쪽에다 세우는 거예요. 보수 진영한테, 중도 진영한테, 너희들은 적폐야. 우리는 정의로워.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위안부 분들을 위해서 30년간 봉사했어. 근데 이게 봉사한 게 앵벌이 가정으로 나왔다는 거죠. 윤미향이 생긴 꼬라지를 보세요. 꼬라지를. 심상정이보다 더 못해. 나 처음에 둘이 딱 보고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겼지? 아, 저렇게 생긴 인간들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보기도 싫으나 이런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고고TV에 혹시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진짜 말이 안 돼요. 너무 많아, 나오는 게. 그 딸 문제도 그래, 딸 문제도. 지금 얘가 JTBC 같은 데에서 계속 출연해가지고 방어를 시켜주고, 한겨레에서 방어를 시켜주는데요. 2018년부터 지 딸이, UCLA 옮겨가지고 공부를 했대. 근데 실제로 미국에 간 거는 2016년부터야. 근데 지가 돈을 받은 게 언제냐면은, 지 가족들이 그 국가 배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게 2018년부터야. 그래서 김경률이 같은 사람이나 또는 야권에서 너 도대체 그럼 그 돈 어디서 났어? 2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때는 대학원에 진학한 게 아니래. 그래, 대학은 다녔잖아.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1년에 학비가, 생활비가 하면 1억 든다고. 그 돈 어디에 났느냐?
자꾸 거짓말을 해. 자꾸 거짓말을. 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우리가 요번에 패했죠. 미래통합당. 얘네는 미래통합당을 친일 세력이라 그러잖아요. 참패했죠. 친일 세력이 참패한 거야. 얘네 논리에 따르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요번에 190석을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이걸 갖다 미래통합당을 갖다가 밟아버리고 완전히 개멸시킬 수 있다 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두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190석 세력이. 그런데 얘네가 지금 프레임을 잡는 게 뭐예요? 미래통합당이나 보수, 이 친일 세력의 마지막 최후의 공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비참한 거죠. 응?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권은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지성적인 보수 개혁 우파 중도 보수가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2년 1개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